한국의 주거 문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주거 문화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집의 구조와 생활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가구 형태가 존재하며 각 가구 형태에 맞는 주거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다세대 가구, 노인 가구 등 각각 다른 주거 방식을 따릅니다. 한국의 집은 보통 크기가 작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전제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예절들은 한국의 집에서 생활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에서 또 중요한 점은 온돌이라는 전통적인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로 뜨거운 공기를 보내어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겨울철에는 온돌을 사용해 집안이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이 됩니다. 이와 같은 주거 문화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이 좁고 공간이 적기 때문에 집안의 구조와 가구는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소형 아파트나 원룸에서 생활하며 가전제품도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또 가족 단위로 살 경우에는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집안의 구성을 잘 계획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주거 문화는 사람들의 생활에 맞추어 점점 더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집은 중요한 공간입니다. 집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인 장소입니다. 한국의 주거 문화는 외국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주거 문화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 문화. 한국에서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아파트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층마다 여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아파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주택입니다. 아파트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 생활이 매우 편리합니다. 각 아파트는 보통 거실, 방, 주방, 욕실 등이 있고 넓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고장이 난 곳을 고쳐주거나 세탁기나 엘리베이터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계를 고치는 일을 합니다. 아파트에는 공용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거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마트나 카페가 아파트 내에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빌리는 방법은 전세와 월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는 집주인에게 큰 돈을 맡기고 그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집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합니다. 월세는 매달 돈을 내고 집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월세는 보통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합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을 줄여야 하고 쓰레기는 잘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 규칙을 잘 지키면 모두가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현대적인 시설과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며 그 안에서 편안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합니다. 2. 온돌 문화. 한국의 온돌 문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돌은 한국 전통의 난방 시스템으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은 겨울에 매우 유용하며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온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바닥이 따뜻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온돌은 바닥 밑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뜨거운 공기가 흐르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온돌 위에 앉거나 자면 따뜻한 바닥 덕분에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는 따뜻함은 집 전체로 퍼져나가서 겨울에 집안을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온돌 시스템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전기나 가스를 이용해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현대적인 온돌 시스템이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돌의 기본 개념은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온돌은 다른 난방 시스템과 비교할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따뜻해지면 공기가 고르게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온돌이 있는 집은 겨울에 매우 따뜻하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온돌의 장점은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외에도 앉거나 눕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온돌은 건강에도 좋다고 여겨집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는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더욱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아파트나 집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돌 덕분에 한국은 겨울에도 따뜻하고 편안한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현관 문화. 한국의 현관 문화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현관은 집에 들어가기 전의 공간입니다. 보통 현관에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예절입니다. 신발을 벗는 이유는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나 더러운 것을 집 안으로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집은 보통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관에는 신발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장이 있거나 신발을 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을 열면 여러 칸이 있어 각자의 신발을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집에서는 현관에 현관문이 따로 있습니다. 현관문은 집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문으로 보통 아주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 안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현관은 다른 공간과 분리되어 있어 집안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현관은 또한 손님을 맞이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보통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님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는 예의를 갖추어 말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현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절을 지키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현관 문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습관은 한국의 집에서 기본적인 예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 작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한국의 집은 대개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신경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는 공간이 비교적 작기 때문에 가전제품과 가구를 잘 배치해야 합니다. 한국의 가전제품은 보통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작은 공간에서도 잘 맞을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는 가전제품을 공간에 맞게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은 보통 벽이나 구석에 두어 공간을 절약합니다. 이런 가전제품들은 크기가 작고 효율적이어서 작은 집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한국의 아파트에는 주방과 거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전제품을 벽에 붙여 놓으면 더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가구도 작은 공간에 맞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나 소파는 크기가 작고 다기능을 가진 가구를 사용합니다. 소파는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침대와 겸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책상이나 의자도 접을 수 있는 제품이 많아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고 나서는 다시 접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공간을 더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 가구나 가전제품을 벽에 붙여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방식은 공간을 절약하고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안의 물건을 정리할 때는 작은 수납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하면 벽장이나 캐비닛을 이용해 물건을 잘 정리해 놓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전제품과 가구를 잘 배치하고 공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집에서도 편리하고 넓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6. 교류 공간의 부족. 한국의 주거 문화에서는 교류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류 공간이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한국의 아파트나 작은 집에서는 개인적인 공간은 있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넓은 공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보통 작은 크기의 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실은 개인적인 공간이기보다는 주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깐 쉬는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 명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는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가끔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공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친구나 가족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이나 카페에서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의 일부 아파트에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도 매우 작거나 제한적이라서 큰 모임이나 오랜 시간을 보내기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집안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대신 사람들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며 다른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다른 나라에서 큰 교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문화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바뀌는 주거지. 한국에서는 사람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자주 주거지를 바꾸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이유는 주거 환경의 변화, 경제적 이유, 그리고 직장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한국의 주택 문화에서 중요한 점은 전세와 월세라는 독특한 계약 방식입니다. 전세는 집주인에게 큰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는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집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월세는 보통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지만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월세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값은 한국에서 자주 변합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사람들이 더 나은 집을 찾기 위해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큰 도시는 집값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의 집을 찾기 위해 자주 이사를 합니다. 이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직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이 먼 곳에 있거나 직장이 바뀌게 되면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직장이 바뀔 때 새 직장이 있는 곳 근처에서 살기 위해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나 주택은 보통 크기가 작고 가격이 비쌉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이나 더 저렴한 집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주거지를 바꾸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주거지가 자주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사를 자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사 과정은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집을 찾고 계약을 맺고 이사하는 것은 시간과 돈이 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거지 변경을 통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주 이사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외국인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집을 자주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제적, 직장적 이유로 사람들이 자주 주거지를 바꾸는 문화가 뿌리내려 있습니다. 8. 1인 가구. 한국에서 1인 가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국의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위해 혼자 살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의 집은 일반적으로 작은 크기입니다. 작은 아파트나 원룸이 많이 사용됩니다. 원룸은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이 하나의 공간에 모두 있는 형태의 집입니다. 이런 집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런 집들은 보통 가격이 저렴하여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선택하기 좋습니다. 1인 가구는 생활이 간단하고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대부분 작은 크기로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구는 다기능을 가진 제품을 많이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 겸용 소파나 수납이 가능한 테이블 등을 사용하여 공간을 절약합니다. 1인 가구는 주로 혼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구와 가전제품의 배치는 중요합니다. 작은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전제품은 필요한 최소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와 커피 메이커만 사용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1인 가구는 작고 효율적인 집을 선호하며 생활이 간편하고 필요한 물건만 갖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는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은 주로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되며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가구는 이러한 생활 스타일을 통해 자신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 2인 이상 가구. 한국에서 2인 이상 가구는 보통 가족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2인 이상 가구는 부모와 자녀 혹은 결혼한 부부와 그들의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주택에서는 이들 가족을 위한 공간이 많습니다. 2인 이상 가구는 보통 더 큰 아파트나 주택을 선택합니다. 아파트는 여러 개의 방이 있고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구분되어 있어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기 좋습니다. 이런 집은 여러 명이 함께 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보통 23개의 침실이 있으며 거실과 주방이 넓어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2인 이상 가구는 보통 가구와 가전제품을 가족 수에 맞게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큰 냉장고와 세탁기, 오븐, 전자레인지 등을 사용하여 가족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는 보통 각자 필요한 만큼 두며 소파와 테이블도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큰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가구를 잘 배치하고
여러 개의 수납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2인 이상 가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거나 주방에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 간의 대화와 교류가 중요한 문화로 여겨지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공간도 구분되어 있어야 하므로 침실을 따로 두고 개인적인 공간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인 이상 가구는 또한 주택의 위치와 주변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거나 안전하고 편리한 동네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집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2인 이상 가구는 가족들이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공간과 효율적인 가구 배치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10. 다세대 가구. 한국에서 다세대 가구는 여러 가구가 한 건물 내에서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갖고 살 수 있는 주거 형태입니다. 다세대 가구는 보통 2층 이상의 건물에서 볼 수 있으며 각 층마다 다른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세대 가구는 아파트보다는 작은 규모로 집의 구조가 간단하고 효율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다세대 가구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인 면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1인 가구나 소규모 가구들이 많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로 예를 들어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작은 가족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세대 가구는 주로 주택 형태로 되어 있으며 건물 내의 각 층마다 독립적인 입구와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한 층은 한 가구가 차지하는데 각 가구는 독립적인 거주 공간을 가지며 주방, 화장실, 거실 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다세대 가구는 공용시설이 적고 관리 서비스도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는 공동의 주차장, 엘리베이터, 관리인 등의 시설과 서비스가 있지만 다세대 가구는 이러한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 가구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집들이 많습니다. 각 가구는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지만 아파트보다 공간이 좁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기능 가구나 작은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 냉장고나 세탁기, 작은 테이블 등을 두고 공간을 절약하려고 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다세대 가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세대 가구는 같은 건물 내에서 여러 가구가 살기 때문에 이웃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 계단이나 복도를 사용하면서 이웃과 자주 마주치게 되고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작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보다 조금 더 개인적인 공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웃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다세대 가구는 주로 저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또한 아파트처럼 공동시설이나 관리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세대 가구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로,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작은 가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세대 가구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의 엘리베이터나 큰 공용 공간이 없는 대신 각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세대 가구는 대개 작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주민들이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다세대 가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비록 아파트와 비교해 관리 서비스나 시설이 부족할 수 있지만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1. 노인 가구. 한국에서 노인 가구는 주로 고령자들만 사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는 보통 작은 아파트나 원룸 또는 작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공간이 작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을 넓게 만들어 휠체어나 보행기가 통행하기 편하도록 하거나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게 처리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집니다. 또한 화장실과 주방 등의 공간도 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사는 노인들은 이웃들과 자주 인사를 하거나 서로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겨지며 노인들은 이런 사회적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노인들을 위한 모임이나 활동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함께 살거나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져서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더 넓은 집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하면서 서로 지원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한 문화입니다. 한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노인들이 혼자 생활할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집안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혼자 생활할 경우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자주 방문하여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노인 가구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인들은 이웃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연결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나 작은 주택에서 살 때 이웃과 자주 대화하거나 서로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인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이웃들과 교류하면서 정신적인 안정과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에서는 이웃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을 하거나 작은 모임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노인 가구는 혼자 살거나 자녀와 함께 살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제도와 문화가 존재합니다.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연결망과 가족 간의 상호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맺음글. 한국의 주거 문화는 다른 나라의 주거 문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며 전통적인 바닥 난방 시스템인 온도를 사용하는 점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또한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문화나 작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도 한국 주거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화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한국에서 생활할 때 더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국의 주거 환경은 공간이 작고 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적은 가전제품과 가구로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주거 문화를 잘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살면서 주거 문화의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이를 잘 이해하고 생활 습관에 맞게 조정한다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각 가구 형태에 맞는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한국의 주거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